네, 오늘은 저희 저술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의 어떤 그 대전환, 그 시기가 2012년 초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자책으로 이제 전환하고부터는 굉장히 글쓰기가 책 쓰기가 많이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작비가 따로 들지 않고 인쇄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작비가 전혀 들지 않고 또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 재고, 그다음 유통 이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정말로 제가 그 쓰고 싶었던 책, 그런 책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종이책은 어쨌든 일정 부수를 좀 찍어야 그 단가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제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 시장성, 팔릴 수 있는 책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그 만든 이유가 기존 그 출판사, 그 어쨌든 판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존 출판사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전문 서적을 좀 만들어내자. 조금 그 잘 팔리진 않더라도 의미 있는 책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개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개인 출판사에서 낸 5권의 전문 서적들, 물론 뭐 상식밖에 부동산 법 이야기라고 하는 그 칼럼집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전문 서적이라고 할 만한 5권들,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그 다음에 그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그 다음에 제시의 물건, 부합물 종물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책들은 어찌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장을 좀 생각한, 판매를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 책을 정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5권의 책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경매와 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경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볼 수 있는 책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전문 서적이긴 하지만은 책의 판매 부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당초 이제 생각했던 출판사를 만들면서 책이 좀 팔리지 않더라도 전문 서적, 내가 만들고 싶은 전문 서적을 좀 내보자, 마음껏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 출판사긴 하지만은 종이책이라고는 그 한계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2012년 초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이책을 출판을 중단하고 전자책으로 이제 그 완전히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글쓰기의 어떤 속도, 지난번에 속도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그 어떤 업데이트, 수정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전자책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책을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내고 다음에 필요하면 보완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책을 빨리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도,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판매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런 책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요런 좁은 주제이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누가 사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전자책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초반부터 그 전자책으로 나온
나온 전자책으로 만들면서 그 이제 집필 속도, 저술의 속도가 제가 지난번에 2배 이상으로 이제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그 주제 선정도 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저술의 어떤 속도 이런 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이제 빨라지면서 그야말로 저술이 그 많이 대폭적으로 이제 그 늘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책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뭐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어떤 지금 그 어떤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그 바뀌는 대전환을 계기로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그냥 표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 초에 이제 그 전자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2012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거의 한 2년간 지금 출판된 제가 그 저술로 낸 책들인데요.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 이외에도 더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 2012년, 13년, 2개년도에 걸쳐서 정말 원 없이 책을 한번 쓰고, 2013년 초에 좀 제가 그 어떤 개인적인 계기가 있어서 책 쓰기를 좀 많이 자제하고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말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개년도, 12년, 13년 그 2개년도에 걸쳐서 나온 책들을 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이게 실무적으로 참 많이 다루는 쟁점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책이 당연히 그 단행본으로 나온 적이 없죠. 그냥 뭐 논문으로 좀 나오거나 아니면 뭐 판례 해설이라든지 뭐 등등, 아니면 민법의 그 주석서의 뒷부분으로 약간 설명되는 정도인데, 저는 그 이론과 그 판례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단행본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이제 처음 시도된 것이고, 나름대로 좀 기존의 어떤 그 이론과 판례를 좀 이렇게 잘 정리한 그런 의미로서는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소송 실무, 이것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이걸 한번 분량은 좀 작은 책입니다만은, 이것도 나름대로 건물 철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송상의 어떤 쟁점들, 이런 실무 이야기들을 자세히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아주 작은 테마인데, 이게 일반 공유관계와 좀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법리적인 그 특수성, 분쟁, 이런 것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이라고 해서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사기, 이게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뭐 그게 가짜 뭐 권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권을 제대로 못 갖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적법한 권리자하고 거래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자체가 유해지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경향, 이 부분을 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권리자인 것을 전제로 해버리고 그 다음 뭐 권리관계가 어떻니, 등기부상에 뭐 가등기가 있니, 근저당권이 있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을 살피게 되는 그런 좀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거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
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리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가 다뤘죠. 이게 종이책으로 나오면 당연히 뭐 많이 팔리질 수 없는 그런 책들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 매수권, 이 부분도 아주 협소한 주제죠. 그런데 이게 실무상으로 꽤나 많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부동산 경매할 때 그 공유 지분만이 경매에 났을 때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와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 청권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와 공유물 분할, 부동산 경매와 공유물 분할해서 공유물 분할의 법리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일 때는 어떤 그 좀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참 그 분야가 참 협소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책 편찬 속도가, 책의 볼륨 생각할 필요 없기 때문에 책 편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어찌 보면 그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좀 뭐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짤막한 어떤 주제라도 이렇게 단행본으로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시도, 이런 부분은 제가 아마 처음이었지 않았을까. 또 어찌 보면 전자책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이걸 만약에 50페이지짜리 50페이지짜리 뭐 100페이지짜리 이런 책들 종이책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전자책으로 어떤 전자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저도 이제 출판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그런 아주 즐거운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부동산 명신탁, 이 부분도 뭐 실무적으로 아주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부동산 명도, 인도, 이런 소송 실무, 이것도 아주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2012년, 2013년 그 사이에 처음 출간됐다가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재소전 화해 실무 해서 이건 제 사무실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소전 화해를.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재소전 화해에서 주의할 점, 실무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부동산 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소시적에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예전에 그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인데요. 그 협회 고문 변호사를 좀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중개사고 소송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중개사고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중개사고를 당하다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어떤 자력, 배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과 관련된 어떤 분쟁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아까 그 책도 뭐 당연히 단행본으로 나온 적도 없죠. 그래서 아주 책을 그냥 좀 그 단촐하게 빨리빨리 그렇게 만들어내는 경험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표지들도 다 똑같죠, 그죠? 거의 뭐 두세 개 사진 가지고 이렇게 제목만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죠? 가능했던 게 아닌가. 무료이고 또 그런 등등이 그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시효 취득 이 부분인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아주 많이 생기는 문제고, 판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판례 정리하는, 대부분 판례 정리하는 그런데 아주 애를 먹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쓰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조금 부동산 시우취득의 어떤 이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책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개년도에 쓴 책치고는 아주 많은데 정말 느낌도 너무 새로웠고 그리고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저로서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가졌습니다. 야,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제가 책 쓰기를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소송 업무, 제 변호사 업무 이외의 시간은 나머지 칼럼 쓰고 저술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해 왔지만 이게 종이책을 쓰는 종이로 나오는 그 책에 머물러 있는 그때는 이런 정도까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속도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에 따른 출간에 따른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책 쓰기 자체의 어떤 재미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전자책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책 쓰기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편집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2012년, 13년 이때 이제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20권 이상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2014년 초에 제가 좀 개인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조금 책 쓰기가 좀 주춤하게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제 어떤 이 대장암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이후로 조금 이게 너무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도 들면서 좀 건강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책 쓰기는 좀 자제하기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 쓰는 이제 우리가 저술에 대한 어떤 큰 전환점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에 청림출판이라고 하는 다른 출판사 통해서 책을 만들어낸 시기, 그 다음에 제가 출판사를 직접 차려서 전문서적 5권을 비롯한 그런 책들을 직접 냈던 시기,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전자출판으로 전환을 해서 2013년 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열심히 신이 나서 정말 신들린 듯이 책을 썼던 시기. 그 다음에 2014년 그 초에 대장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주춤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책을 써냈던. 물론 이제 그 뒤로도 다 전자책입니다. 그런 시기. 그렇게 해서 몇 개로 조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특별한 계기 없이 2014년 초 대장암 수술 이후에는 특별한 계기 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그냥 책을 잘 써오고 있습니다. 건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책 쓰기도 별로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